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함께 가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 시황 점검한다. 삼성전자 반드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스닥이 93포인트 빠지면서 14,486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30포인트 빠지면서 4,361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장도 쉽지 않겠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는 46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2,910 수준을 달려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2,000원 정도 빠지면서 69,500원 선을 달려주고 있습니다. 삼전우는 1,300원 정도 빠지면서 65,000원 선을 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불확실성 또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동남아발 공급 사이드 붕괴에 따른 상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뿐만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미국 연준의 눈치를 보면서 긴축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전반적으로 박살이 나고 있고 환율도 1,200원 수준까지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부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미디어와 매스컴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이제 때가 왔다. 부정적인 뉴스를 뿌리자. 이렇게 나오겠죠? 왜 그런가요?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금융 세력과 언론, 미디어가 모두 하나의 큰 카르텔이죠? 한솥밥 먹는 그런 사이가 되겠습니다. 서로서로 많이 벌어서 나눠 먹는 사이가 되겠죠? 우리 구독자님들은 절대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잡다한 노이즈에 신경 쓰지 마시고 본질만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폭등 나올 때나 폭락 나올 때 미디어에서 항상 하는 행동들이 있죠. 지금은 쭉쭉 빠지니까 미디어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쵸? 미디어와 매스컴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세상을 채우고 있죠. 이로 인해서 일반 대중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대중들이 이 정도의 공포를 느끼니까 무릎 정도는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대중들이 던지는 물량을 분할로 싸게 줍줍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발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바닥에 사야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아무도 모르는데 바닥에 어떻게 사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바닥의 주가는 일주일, 2주일을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찐바닥은 하루 이틀 톡 찍고 다시 턴하는데 어떻게 찐바닥에 사겠다는 말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고요. 무릎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찐바닥까지 사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찐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해서 올라오면서 분할 매수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대중들이 환호할 때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를 때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매도하고 관망을 하는 때입니다. 올해 1월의 장에서도 하루 슈팅이 나왔었죠. 그날은 주식을 사는 날이 아니라 주식을 팔거나 관망을 하는 날입니다. 일단 주린이분들은 이런 컨트롤부터 좀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를 본다면 여러 상품 가격이 천장을 뚫어버릴 기세를 보이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강하게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도 되고
연방준비제도와 시장의 예상보다도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고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넘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공포심도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기는 좋지 않은데 물가가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면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서부 텍사스유가 2014년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장중 $80를 넘어갔었죠. 철광석과 목재, 면화, 알루미늄 가격도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원자재든 중간재든 가격이 미친듯이 치솟아버리니까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쉽게 말해서 가져오는 원가가 커져버리니까 기업의 수익성이 줄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더 쉽게 말해서 짜장면 가게를 하는데 양파값과 밀가루 값이 치솟아 버리니까 짜장면 가게 입장에서 봤을 때 수익성이 크게 줄어버리게 되겠죠. 실제로 지난 8일까지 S&P 500 기업들 중에 21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15개 기업이 공급망 문제가 발생됐다고 했고 14개 기업이 노동력 부족과 비용의 고통을 얻는다고 했고 11개 기업이 코로나19와 물류 비용의 고통을 받는다고 했고요. 10개 기업이 원자재 가격 등으로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여러 기업들도 대외 리스크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는 배럴당 79.53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236.62센트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회복 이외에도 천연가스와 석탄을 대체한 전력용과 난방용 원유 수요가 증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에너지 재고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겨울 난방 시즌이 아직 돌입하지 않은 점도 불안 요소로 다가오고 있죠. 현재의 사태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중에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 불안이 단기간에 가격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제법 걸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사업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단기적인 수급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장기 투자자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시간이 다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롭게 편안하게 줍줍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전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주식시장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구독자분들은 내가 부자가 될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 시황 점검, 삼성전자 반드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